自立しろよ。母上、お腹が空きました。自立しろ。通常約3週間の育数。4ヶ月目。母上、お腹が空きました。自立しろ。秋に海渡れねえだろ。練習しろ。母上、僕たちまだ子供です。同じ色。私と同じ色。私と同じ大きさ。大人。いえ、僕たちはいつまでもあなたの子供です。育てよう。育て飛んでまた会った時言えよ。育てよいやでもここでみんなで固まってれば暖かいし冬越せるくない？う。虫がねえだろ。虫いねえだろうがよ。渡り鳥舐めんなお前。なんで魚とか食べる鳥じゃないんですか？知らねえよ。左遷に言えよ。自立しろよ。あ、人間の前で弱ったふりして飼ってもらえばいいんじゃない？人間は野鳥飼っちゃダメなんだよ。保護されても飛べたら結局巣立つんだろうが。チャイマスだてや。母上、お腹が空きました。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참 애절하죠. 이 제비가 애절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애들이 이제 독립을 많이 못한 데다가 저번에 한 번은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대학생이에요. 근데 치킨을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치킨을 아빠나 엄마 보고 시켜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또 부모가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문용어로 말했을 때는 자발적 선택적 미성숙이거든요. 독립이라는 걸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은 나중에 독립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독립이요? 그거는 진짜로 어른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라고 표현하면 저 성인인데요 그러는데 진짜로 성인이라는 게 자기 한몫을 하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미성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독립을 못 하는데 웃긴 건 또 생활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렇게 미성숙하고 영유아 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또 자기 권리를 외칠 때는 제가 성인입니다. 요즘 10대 애들도 저도 인권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봤을 때는 인권하고는 거리가 옆집 뽀삐보다 못한 것 같긴 한데 보면은 어른이 되길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른의 권리는 요구하는 이런 자발적 선택적 미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이제 10대는 뭐 당연히 독립을 못하는데 20대 30대들이 독립을 안 하는 이유 딱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편해서 냉장고에 김치 있고 뭐 라면 있지 밥 있지 와이파이 그 다음에 핸드폰도 충전해 주지 엄마 아빠가 또 용돈도 주시잖아요 요즘에는. 옛날 같았으면 25, 26이면 이제 취업해서 독립을 준비해야 될 그런 나이였는데 애들하고 막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유학 보내줄 거라고 난 유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아버님 어버님 제가 아시는 지인분께서 그냥 한숨 푹 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사회는 무서운 거야. 월세도 비싸고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게 아껴서 없는 대로 또 이악 물고 살아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굳이 부모님도 우리 애가 미성숙 단계에서 나가는 걸 싫어하니까 이런 거지. 부모님도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나가면 불안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생각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간다니까 나 나간다니까 걔는 왜 못 내보내냐면 걔 주변 친구들부터 애 하는 꼬락서리를 봤을 때 100% 망해서 다시 들어와요.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빌드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요. 얘네들이 편한 걸 넘어서 책임을 미루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가 결정하고 싶어 해. 근데 지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똥을 싸질러 놓으면 애가 와서 엄마 보고 치워줘. 결정하라 그러면 제일 쉬운 거 결정이 오거나 결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불안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맨날 걱정만 해. 행동은 안 하고 걱정만 해요. 시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할 때도 자기가 다 알아봤는데 이건 위험하고 저건 위험하고 또 어떤 애들은 그냥 시도를 해요. 시도만 했을 뿐 대부분 다 포기하거나 그 끝이 없어요.
이런 애들이 많아지니까 어머님 아버님의 한숨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가 나 특목고 대비하고 싶어. 중학교 한 2학년 되면 이 뽕에 차서 와요. 옆집에 철수 봤더니 이 새끼는 난 내가 봤을 때는 지능이 없는 것 같아. 뇌가 없는 것 같고 머리 열어보면 우동사리 이렇게 따끈한 국물에 말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막 특목고 대비한대. 그래가지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좀 똑똑한 듯 이러면서 가요. 이게 중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서 그런 기도 하고 애들이 남들한테 보여주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얘도 안 되는데 나는 못 할까? 근데 못해. 왜 못하냐? 옆집에 그 철수는 열심히 해. 근데 얘는 우리 애는 열심히는 안 해. 끈기가 없어. 그리고 좀 하다가 힘들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 학원하고 안 맞나 봐. 다른 학원 알아봐줘.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우리 애한테 맞는 학원을 찾아 헤매는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중학교 2, 3학년까지는요. 솔직히 1, 2, 3학년까지는요. 원래는요. 아무데나 넣어도 잘 적응해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본인이 적응을 못한다. 걔가 까탈스러운 거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애가 왜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님하고. 애를 너무 맞춰주신 거야. 이렇게 되니까 한숨은 깊어지는 거죠. 독립한다는 게 단순히 자취방 계약하고 나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결정을 해. 근데 내가 책임을 져. 우리 애들 중에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빠가사리 매운탕거리 님께서는 아가미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선언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걸 진정 선언하고 본인이 책임까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사 먹든 라면을 끓이든 가스비를 늦게 내든 그게 네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돼. 네 가스비, 네 라면 값은 네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서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먹는 모든 것들 가스비 너무 비싸요. 진짜 겨울에 진짜 그 우풍 드는 그 반지하 월세집 있잖아요. 와, 가스비가 진짜 일반 집보다 더 많이 듭니다. 보일러도 되게 안 좋은 거 쓰잖아요. 거기다가 물세 나가지, 전기세 나가지, 의료보험은 또 나가요. 또 성인이 되자마자. 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이 나가잖아요. 그게 가난하다고 안 받지 않더라고요. 세금에 대한 어떤 세무 회계를 좀 제대로 안 했더니 의료보험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요즘에는 제가 개인 사업하고 하니까 세무사랑 꼭 상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해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일엔 내가 책임을 져야 어른인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거니까 조금 아가미 닫아라 얘들아. 제발.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네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옆집 그 댕댕이와는 별 차이가 없어요. 걔도 밥 먹고 싶을 때 밥 처먹으려고 하고 똥 싸고 싶을 때 똥 싸지르고 싶어 하고 엉덩이 쳐맞으면 앙앙 짖고 똑같잖아 지금. 인간은요. 조용히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인인 거예요. 그게 쌓이면 사람이 단단해지고 말투도 달라집니다. 뭐가 없으면 엄마, 아빠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해놓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거 좀 해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주변에서 잔소리하면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그럼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이때는 칭찬해 주세요. 엄마는 내가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아들 잘한다 이게 아니라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어머님들. 부모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게 부모님들이 너네들 교육을 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세요. 이젠 제가 어머님, 제가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는 거지. 너는 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상황이든 본인 감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억울하든 뭐하든 너는 뭐다? 애새끼다 그냥. 그래서 어머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네가 애니? 그러다가 네가 어른이야? 이거를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 그러니까 네가 애매한 거야 지금. 네가 억울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란 말을 했을 때 주변에서 안 믿는다. 너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내가 이 애를 내보내야 되나? 이 성인 되면 무조건 내보내야 되나? 맞아요. 맞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내보내면 다시 돌아와요. 왜 현관 비밀번호 외우고 있어요 얘네들. 지문 등록돼 있고. 그래서 핵심은 단절이 아니라 이양입니다. 이양. 또 애들이 이양이 뭔지 모를 거예요. 이양이 뭐냐면 양도하는 거죠. 양도. 그러니까 이제부터 삶의 리모컨이나 조정기를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어린애를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양말 뒤집어 벗으면 그대로 빨아서 갖다 준다든가. 그리고 개 놓지도 마세요. 그냥 거기다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멋있게. 그 얘기 하셔요. 아버님도 오셔서 엄마 편 좀 들어주세요. 야 니네 엄마 너 빨래하라고 여기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해서 데려다 놓은 거지.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좀 이런 말 하시면은 그날 저녁 반찬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누구도 못하게 하게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어렸을 때는 시키는 걸 하게끔 가르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학생이란 사람한테 요구되는 것들, 결과 말고 과정을 유지하는 거를 항상 요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방 청소를 항상 해야 돼. 안 했을 때는 어머니도 내가 엄카 그렇게 주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엄카를 꼭 주셔가지고 애가 경제관념은 개박살이 납니다. 어디 가서 돈 모자르면 안 되니까 비상금을 줬는데 비상금이 상시금이 돼. 애들이 경제관념이 없어요. 돈 써버리는 거야 그냥. 어머니들도 용돈 주는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용돈을 주셔야 돼. 그게 우리가 왜 월급의 노예가 됩니까? 그러니까 용돈의 노예를 만들어 줘야 돼. 돈의 귀함,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거, 눈치 봐가면서 돈 안 쓰는 거, 또 쓸 때는 또 아꼈다 쓰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한테나 막 사주고 막 허세 부리고 나 돈 잘 벌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낮에 저희 동네에 제가 오래 살았거든요. 다시 나와서 저희 아파트로 걸어오고 있으면 동네 할머니들이 오면서 아유 항상 보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면 쓰나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오거든요. 어떤 부모님들은 애한테 물어봐요. 너 국어학원 할래? 미술학원 할래? 그럼 애가 물어보죠. 어느 게 더 쉬운데? 이거를 자꾸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국어학원도 다니고 미술학원도 다녀보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말고 필요한 거를 선택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건 이제 맛봤지. 근데 이걸 계속 하려면 너가 싫어하는 영어학원도 좀 다녀야 되고 수학학원도 다녀야 돼. 엄마 수학 숙제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숙제하고 공부를 분리시키지 말고 숙제를 공부하듯이 미리미리 좀 해보자. 그러면 따로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갈 수 있잖아. 그리고 어려운 걸 견디고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야 돼. 이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들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때는 F킬러가 좀 필요합니다. F적 사고를 하니까 우리 애가 막 힘든 것만 얘기해. 그럼 어머니가 또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 이 학원을 줄이고 여기만 몰빵을 할까? 그러면 애의 공부의 총량이 완전히 박살나고 어려운 걸 회피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냥 그때는 우리 애가 잘 견뎠다는 거에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좀 따를 수 있게 되고 애가 좀 철이 드는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면 공부가 쌓여있으면 공부를 안 내려놔요. 공부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애들은 이게 아까워서 못 내려놔. 한번 올라간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해요, 애들이.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너는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다 공부할 때 되면 하겠지. 제가 말했죠. 핸드폰 하나만 줘도 얘네들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면서 고차원적인 사고, 그러니까 마치 귀족인 듯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요즘 애들이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인생은 왜 이렇게 고뇌의 연속이지? 침대에 누워서 쇼츠 보면서 그딴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엄마 내가 바라는 인생은 이건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얼마나 이뤘는지를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인생의 길을 이양할래도 이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겨줄 수가 없어. 이 아이한테 양도해 줄 수가 없어. 네 주도권을 양도해 줄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탓하지 못하게 어렸을 때부터는 누구의 명령이든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판단 능력을 갖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위치까지 끌어올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본인의 삶의 리모컨, 그러니까 조종기를 이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너네 새끼들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부모님이 너네들 세이브 파일이 아니라니까. 인생은 저장이 안 돼. 리셋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재수, 삼수 막 이러고 앉아있지. 첫째하고 둘째가 도자기 공연을 갔는데 그게 한 달 만에 배송이 됐대요. 그래서 컵 옆에 써있는 걸 보고 진짜 무섭대요. 둘째 거 딱 봤는데 인생 한 방이다. 그리고 첫째 거를 봤는데 아무도 안 써있길래 밑에를 딱 봤는데 로또만이 답이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인생 한 방이에요. 인생 한 방인 이유가 인생에는 어떤 특정 기회가 한 번씩 꼭 와요. 근데 그 한 방을 위해서 평소에 꾸준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 찬스를 애들이 바라더라고요. 어떤 분이 부모가 10번을 실패해도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백업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으면 그건 범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냥 부모는 죄가 없는데 그 아이의 출생이 범죄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 찬스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죠. 딱 뭔가 문제가 막 터졌어. 기다려 내가 나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다려 우리 엄마한테 전화한다 엄마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루저죠 루저. 이게 요즘 애들이 어떤 식으로 전 보이냐면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전봇대 이렇게 딱 부딪혀요. 딱 부딪히더니 전봇대를 한 바퀴 뺑 돌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방이 막혔다 이러는 거예요. 저 요즘 애들이 길을 잃은 게 그렇게 보여요. 도전하면 되는데 어디서 술 처먹고 왔는지 제정신 못 차리고 본인만의 논리에 빠져서 사방이 막히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본인이 본인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때 내가 알아서 할게가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독립한 완전한 인간인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비용을 낼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리모컨 나한테 줘. 그 조종기 나한테 줘.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얹혀 살아가야 될 현재 상태이면 너한테는 인생의 채널 선택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는요. 엄청나게 무거운 말이에요.